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커말 2급 실기시험은 40분 동안 치러지죠. 40분 동안 치러지는데 우리 합격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맞아야 이제 합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증을 챙기셔야 돼요. 신분증하고 수험표를 챙겨가야 되는데, 신분증은 우리 주민등록증이 됐든 학생증이 됐든 운전면허증이 됐든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초등학생들 있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 카드나 주민등록 등본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참해서 우리 시험장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증과 수험표 그 두 가지를 챙겨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제 긴장하게 되죠. 긴장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화장실을 많이 가요. 화장실을 많이 가기 때문에 꼭 30분 전에 미리 도착하셔서 시험장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화장실 미리 다녀오시고, 목이 마르면 물도 미리 마시세요. 미리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입실을 하면 됩니다. 시험 시작 20분 전에는 반드시 입실이 끝나야 되고요. 입시를 하게 되면 이제 화면 모니터 상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수험 번호가 앞에 써져 있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감독위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신분증하고 전부 다 이제 검사를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검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 시작 10분 전이 되면 이제 화면이 이제 바뀝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이런 화면으로 바뀌면서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수험 번호도 써져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맞게 써져 있는지 확인돼야 되고요. 주요 번호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응시 급수가 2급으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도 해야 되고요. 문제 형별은 이제 시험장가만 알려주니까 그걸로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적사항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숫자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수험번호도 맞게 돼 있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틀린 게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 및 유의사항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써져 있을 거예요. 뭐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이제 써져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험 유의사항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 진행은 반드시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사용할 엑셀은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 그리고 답안 파일이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됩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이 화면으로 넘어왔을 때 자동으로 이제 엑셀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는데 지금 이 화면이 화면상에 떠 있기 때문에 엑셀이 가려져서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엑셀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자가 이제 시험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삭제하게 되면 실격 처리됩니다 하고 이런 것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감독위원들이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시험지를 이제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시험지는 총 4면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지 앞뒤로 넘겨가면서 시험지에 이상이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험지도 어차피 인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시험지에 인쇄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 받자마자 꼭 문제가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만약에 뭐 시험지상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컴퓨터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손을 들고 감독위원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감독위원이 와서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지를 받아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우리 엑셀 2016 버전이다. 그리고 제한 시간은 40분이고 우리 시험 보는 게 커말 2급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수험 번호하고 그리고 성명 쓰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험 번호도 이제 써주고 이제 성명도 쓰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엑셀 문제를 이제 풀 때 이제 우리가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암호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시험지에도 암호가 써져 있으니까 그 암호를 우리가 입력해야 우리가 엑셀 데이터 파일을 볼 수 있어요. 암호는 우리 시험지에 써져 있더라. 그리고 작성된 답안은 주어진 경로 및 파일명을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저장해야 됩니다 라고 써져 있고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외부 데이터를 쓰는 그런 문제를 풀 때 그 외부 데이터 위치는 C 드라이브에 OA의 파일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어요. 여기에 써져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한 번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엑셀을 켜서 실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엑셀을 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뜨죠.
뜨면 이제 우리가 해당 파일을 찾아가면 돼요. 우리 여기서 이제 열기요. 열기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문제 파일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찾아보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찾아보기요. 찾아보기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면 우리 지금 예제 파일은 우리 C 드라이브에 있으니까 C 드라이브에 찾아가면 돼요. 그럼 요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길버 커멜 2급하고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시험장 따라하기 얘를 하고 있으니까 이 폴더로 찾아갈게요. 찾아가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1, 2, 3, 4, 5, 6, 7, 8.xlsm 하고 요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 가지고 우리 지금 문제 풀면 되죠. 그래서 요 파일 열기요. 열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암호 입력해라 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 문제 첫 번째 장에 보게 되면 암호가 써 있다 그랬어요. 그 암호 이제 그대로 입력해주고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문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요. 요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 1이다, 2다, 3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이다, 분석 작업 1, 2다, 매크로 작업이다, 차트 작업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탭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이 우리 기본 작업이에요. 이 기본 작업은 총 20점짜리요. 20점짜리인데 이 기본 작업에서 보통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이런 데이터를 주어주고 이 데이터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는 거. 그냥 우리가 입력만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보통 나오는 게 이제 서식 설정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 입력하는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서식 설정하는 문제. 그렇게 이제 두 문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문제가 우리 조건부 서식이 됐든 자동 필터가 됐든 고급 필터가 됐든 정렬하는 게 됐든 외부 데이터가 됐든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됐든 그렇게 6가지 중에서 한 문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은 총 3문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그대로 입력하는 게 5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식 설정하는 게 이제 10점짜리.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가 이제 5점짜리요. 그렇게 해서 총 20점입니다. 근데 이 기본 작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여기서 그나마 이제 좀 까다로운 게 우리 조건부 서식이 됐든 자동 필터가 됐든 고급 필터가 됐든 그런 곳에서 우리 조건 지정하는 거, 조건 지정하는 게 조금 까다롭게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반복적으로 문제 풀어보고 반복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럼 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지금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지금 와 있죠. 여기다가 다음에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시오.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A의 1번 셀에 보니까 제목은 그냥 똑같이 우리 문제 그림처럼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회원명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싹 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때 위치가 A의 3번 셀부터 A의 3번 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쭉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3번 셀부터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칸에다가 이제 우리 회원명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박영민 엔터. 조호준 엔터. 윤비나 엔터. 김은소 엔터. 그 다음에 민나영 엔터. 김진성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이름 쭉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성별하고 이제 제목 써주고 그 다음에 남 그 다음에 남 하고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 코드요. 회원 코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 영어하고 숫자하고 써주면 되죠. 그때 이제 영어 보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구분해가면서 우리가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회원 코드에는 들어있는 그 영어가 전부 다 이제 대문자니까 우리 키보드를 아예 대문자로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35 그 다음에 HJ-1068 그 다음에 MN 빼기 1086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가서 이제 수강일이라고 입력하고 여기다가 이제 월 컴마 한 칸 띄고 수 컴마 한 칸 띄고 금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화 컴마 한 칸 띄고 목 컴마 한 칸 띄고 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수강일 전부 다 입력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연락처도 마찬가지고 납입 회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입력을 할 때 좋은 방법은 그냥 열 단위로 입력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여기 보면 숫자는 숫자끼리 그리고 영어가 들어있는 거 걔네들끼리 그 다음에 한글은 한글끼리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입력하면은 좀 더 빠르잖아요. 이거를 옆으로 박영민 입력하고 남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회원 코드 입력하고 얘 입력하고 얘 입력하고 얘 입력하고 해서 한 줄씩 한 줄씩 입력하게 되면 한글 썼다가 영어 썼다가 뭐 숫자 썼다가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해요. 해서 입력할 때는 열 단위로 그렇게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입력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지만 지금 이렇게도 입력할 수 있어요. 지금 입력하고자 하는 그 곳에 주소 보면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9번 셀까지 이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 범위를 먼저 쭉 잡아요.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F의 9번까지 이렇게 쭉 범위를 잡아주고 회원명 쓰고 엔터. 그 다음에 박영민 엔터. 그 다음에 조호준 엔터. 윤미나 엔터. 김은소 엔터. 민나영 엔터. 그 다음에 김진성 엔터. 여기서 이제 엔터 치면은 요 위로 올라간다고. 요 위로 자동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뭔가 이제 성별하고 이제 쓰겠죠. 성별이라고 쓰고 엔터 남 엔터 그 다음에 또 남 엔터 남 하고 이렇게 입력하겠죠. 마지막 데이터까지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엔터를 누르면 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블럭을 잡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다 또 회원 코드 입력하겠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 엔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제 입력을 해요.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또 위로 올라갑니다. 해서 이렇게 블럭 잡고 했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요. 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성별이라고 마지막 사람까지 그냥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입력하러 올라와야죠. 그러면 내가 마우스를 또 붙잡고 여기를 찍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방향키를 막 움직여서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블럭 잡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입력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 저처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범위 잡아놓고 입력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도 한번 입력해보고 둘 중에 이제 편한 방법 선택해서 둘 중에 이제 하나 방법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이제 좀 더 빨리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이 시트에서 하래요. 자, 기본 작업 2번으로 이동하자고요. 기본 작업 2번에 갔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러고 나왔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가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총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요. A 1번부터 시작해서 H 1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그러면 A 1번부터 시작해서 H의 1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지금 상공회사 사원관리 현황이라고 제목이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하래요. 그리고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6,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 그리고 밑줄은 실선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 1번까지 전부 다 범위 잡아주고요. 우리가 병합을 할 때는 지금 요 아이콘, 얘를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은 지금 여기서 수정하면 될 거고요. 크기도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하라 그랬죠. 굵게 선택해주고 기울린 꼴 그 옆에 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줄은 실선으로 해라 그랬는데 밑줄 실선은 바로 또 옆에 있죠. 요 아이콘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실선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요만큼 일단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지금처럼 여러 개 셀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글꼴이요. 글꼴은 궁서체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이제 궁서체라는 거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이제 궁서체라는 거 얘 선택하면 돼요. 바로 위에 보면 궁서 두 글자만 써져 있는 게 있고 그 밑에 궁서체하고 세 글자가 다 써져 있는 게 있죠. 문제에서는 궁서체로 해라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해야죠. 궁서랑 궁서체는 서로 다른 글자예요. 그래서 궁서체라는 거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크기는 16으로 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6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해라 그랬으니까 굵게 먼저 찍어주고 기울린 꼴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은 실선으로 해라 그랬는데 그 옆에 삼각형을 클릭해보면 그냥 밑줄이 있고 이중 밑줄이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실선 그러면 그냥 밀줄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 실선이다 그러면 이중 밑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줄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A의 4번부터 A의 6번, A 4번부터 6번 그러면 지금 요 범위 얘기하는 거, 요 세 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7번부터 A 9번이요. A 7번부터 A 9번 그러면 요 또 세 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 10번부터 12번이요. A 10번부터 12번 그럼 또 요 세 칸 얘기하는 거. 이 영역은 이 세 군데의 이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 세 칸 먼저 범위 잡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꾹 누르고요. 그 다음에 기획부 거 요 세 칸 범위 잡아주고 그리고 영업부 거 세 칸 이렇게 따로따로 세 칸 세 칸 세 칸 범위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 이제 선택만 해주면 지금처럼 한 칸으로 그렇게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우리 A3번부터 시작해서 H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3번부터 H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곳이요. 이곳은 셀의 스타일을 강조색 5번 이걸로 적용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제목들이 써져 있는 곳 다 범위 잡아주고요. 우리 셀 스타일 바꿔주면 돼요. 지금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얘 선택해주면 돼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강조 5번 하고 강조색 5번 하고 얘 있죠? 얘 이제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좀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가 끝난 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F3번 셀이 있대요. F3번 셀에 보게 되면 자격증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한자로 변환을 하래요. 자 일단 한자 변환부터 하자고요. 자 F의 3번이다 그러면 F의 3번 지금 요 자격증, 요 제목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한자로 바꿔라. 그거요. 그러면 이제 F3번 셀을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요 셀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한자 키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자격증하고 이렇게 이제 한자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변환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환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이제 엔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자로 변환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G4번부터 G12번의 영역은 그랬어요. G4번부터 시작해서 G12번이다. 그러면 입사 연도가 들어있는 이곳이요.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이 영역의 이름을 입사 연도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범위 G의 4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다 범위 잡아주고요. 이름 지정하는 거요. 이름 지정할 때는 우리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수식 입력줄을 부르는 거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지금 G4라고 써져 있는 이 영역 있죠.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름 상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곳에다가 우리가 입사 연도하고 입력해주면 돼요. 자, 이곳에다가 이제 입사 연도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반드시 누르셔야 돼요. 엔터를 눌러야 그게 입력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 지정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H4번부터 시작해서 H12번 영역이요. 그럼 이제 연봉에 들어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이고 거기다 이제 천의 배수로 표시하고 숫자 뒤에다가 1000원이라는 글자를 붙이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표시 얘처럼 표시해라. 만약에 지금처럼 5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있다면 이거를 지금처럼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이긴 붙이는데 그때 이제 1000원 단위로 천의 배수로 그렇게 표시하고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이 한글 글씨를 이제 갖다 붙이래요. 그거를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해라. 그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연봉이 들어있는 곳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우리 컨트롤 1번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하고 나면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표시 형식 중에서 뭘 이용해라?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라. 해서 사용자 지정에 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G 표준하고 써져 있죠. 이곳에 있는 거 싹 다 지워주고요. 우리가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일 때는 샵 컴마 샵샵 제로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샵 컴마 샵샵 제로 이렇게 써주면 지금 여기 보세요. 4,600만 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뒤에다가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 쉼표 컴마만 한 번 더 찍어주면 뒤에서 동그라미 3개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이제 천의 배수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고 한글을 붙이라 그랬으니까 그 뒤에다가 그냥 그대로 한글로 1000원 하고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문제에서 지정한 것처럼 1000단위마다 컴마 다 붙었어요. 그리고 맨 뒤에 이제 1000원이라는 글자도 다 붙었고, 그리고 1000의 배수로 숫자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도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A 3번부터 시작해서 H의 12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 3번부터 시작해서 H의 12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한 후 그랬어요. 모든 테두리를 먼저 적용시키래요. 먼저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얘를 이제 적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범위 설정 먼저 해야죠. 자, 이 영역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테두리를 칠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라는 거 얘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해야죠. 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얘도 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전부 다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안쪽에는 전부 다 이제 실선이 들어갔고, 바깥쪽 보세요. 바깥쪽 이곳,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 이쪽을 봤을 때 전부 다 굵은 테두리가 들어갔죠. 왼쪽도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테두리까지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식 지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각각 2점씩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서식 지정하는 문제가 10점짜리예요. 10점짜리. 그래서 뭐 여러분들 따라하다 보니까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서식 지정하는 이런 문제를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동 먼저 하자고요. 자, 이곳에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 분석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자, 문제 보니까 이제 A4번부터 시작해서 F의 15번 그랬습니다. 그러면 A4번 그러면 지금 이 위치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의 4번 셀에 서울하고 들어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그 영역에서 이제 구분이 일반 2면서 분양가가 1000만 원 미만인 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렇게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식을 지정하긴 지정하는데 어떤 거에만 서식을 지정해라.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만 서식 지정해라. 그거예요. 지금 여기 문제에 봤을 때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죠. 구분이 일반이면서 그 다음에 분양가가 100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죠. 왜? 중간에 이면서로 묶여 있으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때 문제 보니까 이제 AND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이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AND 함수를 이용하라는 거고요.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 개의 규칙만 그렇게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조건이 두 개라고 해서 우리가 규칙을 두 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AND 함수를 묶어서 규칙을 한 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겁니다. 자,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이런 제목들 있죠. 이런 제목들은 절대로 범위 지정하면 안 돼요. 순수 데이터만 이제 범위 잡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F의 15번까지 요만큼 데이터들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 조건부 서식 찾아갈 때는 여기 홈이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가다 보면 중간쯤에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하고 이렇게 있어요. 해서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새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규칙, 문제에서 지정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기 때문에 새 규칙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새 서식 규칙 만들게끔 그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그거 여기 맨 밑에 있죠? 요거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수식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분이 일반이다. 그 다음에 분양가가 1000만 원 미만이다.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 함수로 묶어서 이제 식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쓸 거니까 맨 앞에는 이제 는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ND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AND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구분이 일반인 거 찾아라.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분이 들어있는 곳 중에서 첫 번째 셀이요. 첫 번째 셀이 지금 C의 4번에 들어있죠. 그래서 C의 4번 셀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C의 4번 셀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셀 주소가 열 머리글에도 행 번호 둘 다 달러가 붙어요. 달러가 붙으면 지금 요거를 이제 열 머리글에만 달러가 붙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바꿔라. 그렇게 했으니까 행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식을 변경할 때는 우리가 열 번호,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F4번 이용하는 거예요. 키보드에 보게 되면 맨 위에 F1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F4번을 한 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행 번호에만 달러가 붙고요. 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열 번호에만 붙습니다. 또 한 번 더 누르면 달러 표시가 다 없어져요. 또 한 번 더 누르면 둘 다 생겨요. 한 번 더 누르면 행번호, 또 한 번 누르면 열 머리글, 또 한 번 누르면 없어지고 이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게 우리 F4번이에요. 그래서 F4번을 눌러서 지금처럼 열 머리글에만 달러가 붙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C의 4번에 들어있는 게 뭐랑 똑같은 거 찾는 거예요? 우리 일반이랑 똑같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일반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일반하고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다. 그거죠. 그래서 분양가가 들어있는 그 셀이요. 분양가가 들어있는 셀 중에서 첫 번째 셀을 선택하면 지금처럼 셀 주소에 전부 다 달러가 붙어요. F4번 두 번 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머리글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가 붙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1,000만원 미만이다 그랬으니까 작다 표시해주고 1,000만원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는 서식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서식 지정할 때는 지금 이 서식이라는 이 버튼 눌러주면 돼요. 해서 서식이라는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뜨면 문제에서 글꼴의 색을 표준색 파란색으로 바꿔라.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해라. 그거죠. 그래서 지금 글꼴 스타일하고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굵게 찍어주면 되고 글꼴의 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글꼴 스타일 굵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색 파란색으로 우리가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우리가 서식 지정한 게 지금 여기 미리 보기에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두 개의 조건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지금처럼 서식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얘는 일반이고 얘는 1,000만원 미만이에요. 얘도 일반이고 1,000만원 미만, 얘도 일반이고 1,000만원 미만. 그렇게 해서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건부 서식 작성할 때 규칙 썼잖아요. 그 규칙을 제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구분이 일반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우리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인 거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AND로 이 두 개의 조건을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3번 문제가 끝이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가 우리 계산 작업하는 건데 얘가 이제 배점이 40점이에요. 점수가 되게 높죠. 점수가 높은 만큼 여러분들도 시간 투자를 그만큼 하셔야 돼요. 이 계산 작업에서는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때 이제 한 문제당 8점씩이요. 그래서 내가 계산 작업, 이런 함수들 너무 머리 아파. 나 하기 싫어. 그러면 자격증 못 따요. 왜? 이게 배점이 40점이니까 이거 다 틀려버리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산 작업을 공부할래 말래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무조건 여러분들은 계산 작업을 공부를 하셔야 우리 컴활 자격증을 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함수 생김새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문제를 여러 가지 유형을 풀다 보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지 그게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다른 작업들보다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이 지금 이 중간고사 성적표 나와 있는 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점이거나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인 그 학생들의 총점의 평균을 D의 14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A13부터 시작해서 C의 15번 그 영역에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영역이 지금 여기요. 여기 D의 14번 셀에다가 우리가 결값을 구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은 A의 13부터 시작해서 C의 15번 요 영역에다가 조건을 이제 만들어서 입력하라는 그 얘기요. 그때 이제 총점의 평균을 구했을 때 그때 총점의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해라. 지금처럼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소수점이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란 얘기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자리의 숫자가 지금 5죠. 5가 없어지는 숫자인데 그 5라는 숫자는 반올림이 되니까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함수는 라운드랑 우리 d-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 커먼 시험에서는 어떤 함수를 써라.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 두 개의 함수만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부터 생김새 좀 보자고요. 우리 D로 시작하는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맨 앞에다가 이제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 몇 번째 열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지 계산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만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D-average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를 잡을 때 문제상에서 조건 범위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조건을 입력해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럼 지금 여기 조건을 보게 되면은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거 아니면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그 사람들의 이제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조건에 나온 게 성별에 이제 조건 붙었고요. 영어 점수에도 조건 붙었고 성별에 이제 조건 붙었고 수학 점수에도 우리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의 제목들은 우리가 이 데이터에 있는 이 제목들 있죠. 이런 것들 이제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성별에 조건 붙었으니까 성별 하나 복사해서 A의 13번에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점수에 조건이 붙었죠. 수학 점수에도 붙었어요. 이 두 개의 제목 또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성별이 뭐이면서 남이라는 글자도 복사해도 되고 내가 직접 입력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복사해서 써도 되더라. 해서 남 하나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여도 하나 복사하고요. 그때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90 하고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그렇게 써주면 되죠. 해서 크거나 같다 90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우리 조건 작성하는 거나 우리 고급 필드에서 우리 조건 작성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처럼 남이다 90점 이상이다 해서 이렇게 같은 행에다가 우리가 쓰게 되면 AND 조건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요 첫 번째 줄이랑 요 두 번째 줄 있죠. 요거는 서로 다른 행에 있죠. 서로 다른 행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작성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오화 조건이요. 오화 조건. 그때 이제 남하고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이거는 두 가지 다 만족해야죠. 그리고 여이면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거,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거, 요것도 이제 성별이 여다,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이 두 개도 우리 AND 조건으로 묶어야죠. 왜? 중간에 이면 서로 묶였으니까 AND로 묶어야 돼요. 해서 같은 행에다 같이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조건을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조건, 그렇게 봤을 때 중간에 이제 이거나로 묶였죠. 그래서 앞에 거를 만족하든 뒤에 거를 만족하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5어로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조건은 and로 묶었고 두 번째 조건도 and로 묶었고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행위에 있으니까 서로 우화 조건으로 그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average라는 함수 가지고 이제 한번 식 써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daverage, d-a-v-e-r-a-g-e 해서 우리 daverage라고 쓰고 그 다음에 맨 앞에다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 범위 잡는다 그랬어요. 전체 범위 다 잡아주고 컴마.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이요. 우리는 daverage라고 해서 평균 구할 거예요. 평균. 뭐의 평균 구해라? 총점의 평균 구해라. 그럼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를 잡았을 때 총점이라는 게 몇 번째 열에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성명이 내가 범위 잡은 곳에 첫 번째 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두 번째 열에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는 우리 국어 점수, 네 번째 열에 영어 점수, 다섯 번째 열에 수학 점수, 여섯 번째 열에 총점이 들어있죠. 그래서 나는 총점의 평균 구할 거니까 계산열을 이제 6하고 그렇게 숫자로 써주면 됩니다.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거 평균 구해라. 구하긴 구하는데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잡는다 그랬어요. 조건은 얘네들이다 하고 우리가 조건 써놓은 거 범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결값이 272.75 하고 그렇게 나왔대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또 조건이 붙은 게 총점의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반올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나온 이 평균값, 이 값을 반올림 할 거니까 지금 나온 그 평균값은 우리가 daverage라는 요 함수로 이제 구해 준 거죠. 해서 daverage를 잠깐 잘라내기 할게요. 컨트롤 X 눌러서 우리 잘라내게 해주고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 써주면 됩니다. 라운드 반올림 해달라. 어떤 거를? 평균값을. 평균은 아까 제가 잘라내게 해놨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자, 이 평균값을 반올림하긴 하는데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맞게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작성한 식이 지금 제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이게 이제 daverage. 얘를 쓰게 되면 이제 평균값이 나오죠. 그 평균값을 라운드라는 함수를 묶었어요. 그 평균값을 반올림 해달라고 라운드로 이제 묶어준 거고 그때 이제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뒤에다가 1을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전체 범위고요. 그리고 요 숫자 6이 계산열,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걸로 average,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얘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제품 코드와 판매량 그리고 판매가 표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총 판매액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총 판매액이라는 거를 6칸에다가 이제 구해주래요. 그때 이제 제품 코드랑 그 다음에 우리 판매량이랑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표 지금 옆에 있는 거 이 판매가 표 요거 이제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옆으로 좀 가보자고요. 자, 우리 총 판매액을 지금 구할 건데 총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를 하래요. 지금 여기 판매량은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이거 곱하기 판매가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에는 판매가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구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판매가는 지금 보니까 이 판매가 표라는 곳에 이곳에 들어있는데 그때 이제 판매가가 80만 원이다, 95만 원이다, 120만 원이다 하고 이렇게 세 가지만 써 있어요. 그때 이 80만 원짜리가 뭐예요? 코드가 C인 거. 95만 원짜리는 코드가 W인 거. 그 다음에 판매가가 120만 원짜리는 코드가 R인 거예요. 그때 이제 코드에 따라서 판매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 코드가 지금 우리 제품 코드 안에 첫 번째 글자에 들어있죠. 그럼 우리 제품 코드를 가지고 왼쪽에서 첫 번째 거 한 개만 꺼내와라. 꺼내온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매가 표랑 비교를 해서 그 해당하는 판매가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hlookup이라는 함수 그리고 vlookup 그리고 right, left 이 함수 중에서 어떤 거 사용해라? 알맞은 함수들을 선택해서
선택해서 사용해라.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써라가 아니라 네 개 중에서 알맞은 거 이제 선택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판매가를 구할 때 이 제품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죠. 이 첫 번째 글자를 꺼내올 때 우리가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하나만 꺼내와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왼쪽에서 하나 꺼내온 거랑 이 판매 단가표 이곳을 이제 참조해서 내가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 꺼내온 게 C면 80만원 갖다 달라, W면 95만원 갖다 달라, R이면 120만원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함수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참조할 건데 이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어요? 코드다라고 해서 이렇게 열 단위로 들어있죠. 판매가도 지금 열 단위로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 단위 우리가 참조를 할 때 H룩업 써야 돼요? V룩업을 써야 돼요? 열 참조할 때는 우리가 V룩업이라는 함수 쓰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행참조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H룩업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열 참조를 해야 되니까 V룩업이랑 그 다음에 우리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개 먼저 꺼내 올게요. 그래서 left라고 써주고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한 개만 꺼내와라. 왼쪽에서 한 개 꺼내와라.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쳤더니 지금처럼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 첫 번째 글자인 그 C를 가지고 왔습니다. 쭉 잡아 당겨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결값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이제 레프트 함수는 맞게 썼다는 얘기고요. 그 레프트 함수로 이제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 꺼내온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판매가표를 참조해서 판매가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left라고 쓴 게 찾을 값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left라는 함수를 가지고 C라고 여기서 이제 꺼내왔죠. 이 제품 코드에서. 자, 그럼 이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자, VLOOKUP이라고 이제 써주고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 찍어주면 되죠. 찾을 값은 뭐예요? 아까 left로 빼놓은 거, left로 구한 거.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 가지고 와라. 그거요. 그거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 쓸 때 이 참조되는 이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여서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사람 거, 첫 번째 칸 거, 이 총 판매액을 구하든 두 번째 칸을 구하든 세 번째 칸을 구하든 네 번째 칸을 구하든 어떤 거를 구하든 간에 우리는 참조할 범위가 무조건 이만큼이에요. 이 참조할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처럼 참조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여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참조해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숫자 2 써주면 되겠죠. 왜? 내가 참조할 범위가 지금 이만큼인데 첫 번째 열에는 지금 이 코드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판매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거는 판매가를 가지고 올 거니까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판매가를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열 번호 2 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true다 false다 해서 옵션 써줘야죠. 그때 내가 구한 요 C랑 똑같은 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false 하고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코드가 C니까 80만원짜리 맞죠?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들 쭉 해볼게요. 그 밑에 거 두 칸도 C니까 80만원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 거 세 개는 이제 R이니까 R은 120만원이 나와야죠. 그리고 그 밑에 거 세 개는 또 W니까 코드가 W니까 95만원 하고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VLOOKUP 쓴 그 식은 이제 맞았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이제 판매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판매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총 판매액을 구하는 거예요. 총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로 한다 그랬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 여기다 구해놓은 게 판매가죠. 판매가. 여기다가 이제 판매량을 곱해줘야죠. 그래서 요 식 맨 앞에 가서 판매량 곱하기 하고 이렇게만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 3번에 들어있는 판매량이랑 뒤에서 구한 이 판매가를 곱해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써주고 엔터 눌러주면 이제 지금처럼 5,200만원 하고 나왔네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결값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 썼죠? 그 VLOOKUP이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 잡아주고요. 그 뒤에 참조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 써주면 되죠. 그래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올지 그 열 번호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 작성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브이룩업 생김새요. 브이룩업에서 이제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우리가 이제 true가 됐든 아니면 false가 됐든 우리가 쓸 수 있죠. true 아니면 false하고 얘를 쓸 수 있는데 tru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쓴다 그랬어요. 생략 가능한 거. 그래서 옵션이 없다. 그러면 그게 옵션이 true가 입력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rue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찾아라? 근사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true라는 이제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false하고 요걸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첫 번째 칸에다가 제가 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지금처럼 첫 번째 칸에다가 제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요건데 여기서 제2의 3번이 우리 뭐예요? 판매량이죠. 판매량 곱하기 뭐 해라? 판매가를 해라.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판매가가 없어서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구해 준 거예요. 그때 이제 left라는 요 함수 쓴 게 찾을 값. 그리고 요 범위가 참조 범위요. 그리고 그 뒤에 숫자 2가 열 번호요. 그리고 맨 뒤에 false가 우리 옵션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vlookup 써준 겁니다. 아까 우리 1번 문제 풀 때 우리 라운드랑 그 다음에 뒤에 에버리지 나왔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2번 문제 풀 때 vlookup 나왔습니다. 요 세 가지 함수 지금까지 쓴 거 있죠. 요 함수들은 무조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거. 물론 뭐 vlookup이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매 회차마다 거의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라운드도 그렇고 레프트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생김새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vlookup 같은 경우는 hlookup이랑 또 비슷하잖아요. 그때 이제 옵션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이 지금 1사분기 매출 결과하고 나온 이 표죠. 이 표를 이용하는데 이제 1월달 그 데이터가 있고 2월달에 데이터가 있고 3월달에 데이터가 있는데 1, 2, 3월에 그 매출이 해당 월에 매출 평균 이상이면 효자 노소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으로 그렇게 결과를 표시하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1월달 데이터가 있고 2월달 데이터가 있고 3월달 데이터가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매출 평균 이상이면 그랬어요. 근데 우리 평균 값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식을 써서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1월 달에 평균을 이만큼 범위 잡아서 다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2월 달에 평균을 이만큼 범위 잡아서 구하면 되고 3월 달 평균도 이만큼 범위 잡아서 구해주면 돼요. 그럼 각각의 이제 평균 값이 있죠. 그때 이 첫 번째 칸은 이 6,500이 평균 이상이야? 7,560이 평균 이상이야? 8,020이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다 물어보고 그 세 가지 모두 1월, 2월, 3월 데이터가 전부 다 평균 이상이면 이 결과 쓰는 이 칸에다가 효자 도수다. 그렇게 이제 출력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백으로 그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if 함수 써주면 되겠죠.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여기 있는 이 값, 이 데이터, 1월달에 이 데이터가 평균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면 돼요. 평균 이상이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평균 값이 없으니까 우리가 average라는 함수로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average라는 함수를 써서 요 1월달에 평균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다 쓴 식 보면 CL19번 그랬어요. CL19번 그러면 이제 1월달의 데이터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요 데이터가 average 이만큼의 평균 이상이냐 1월달 전체의 평균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요거 이제 1월달 거 물어봤고 이제 2월달 거 3월달 것도 다 물어봐야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월달 데이터 비교할게요. 자, 2월달에 들어있는 요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평균은 없으니까 에버리지로 구해주면 되겠죠. 에버리지 쓰고 2월달 거 전체 범위 잡아서 2월달에 평균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D19번에 들어있는 이 값이 평균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것도 물어봐야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데이터요. 자, 이곳에 3월달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평균이 없으니까 또 에버리지로 구해줘야죠. 그래서 에버리지 쓰고 우리 3월달에 평균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 이제 효자 도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d로 이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묶어주고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효자 도서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 출력하고 끝내라 라고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 그랬더니 얘는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이 세 가지 모두 다 평균 이상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빈 공백이 출력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할 때 보세요. 지금 내가 첫 번째 칸의 데이터를 구할 때는 얘네들의 이 매출이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얘네들의 값들이 평균 이상이야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이 값들이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이 값들은 계속해서 변해요. 근데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1월달의 평균은 이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월달 평균은 무조건 이만큼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3월달의 평균도 무조건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균 구하는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를 하려면 이 평균 구한 이 범위를 변하지 않게 전부 다 절대 참조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쓴 식 좀 보자고요. 제가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이렇게요. 요게 이제 1월달의 첫 번째 칸이고요. 이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값이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 뒤에 19번 그러면 이제 2월달의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죠. 2월달의 첫 번째 칸의 이 데이터가 평균 이상입니까? 물어본 거고 세 번째 우리 3월달의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그 값이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만족했을 때 우리가 효자 도서라고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전부 다 and라는 함수로 싹 다 묶어준 거예요. and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면 효자 도서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백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식 써준 겁니다. 얘가 조금 식이 길긴 긴데 그래도 평균 이상이야 물어본 거 이거 빼고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요 3번 문제 요거 이제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면 이제 주요 번호가 있는데 주요 번호가 지금 여기 들어있죠. 이 주요 번호에서 8번째 문자가 8번째 글자 그러면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성별을 나타내는 거죠. 1이다 그럼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8번째 문자가 1이거나 3이면 남자 그리고 2거나 4면 여자 그거를 이제 성별에다가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풀 때 우리 choose라는 함수랑 우리 mid라는 함수 이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choose라는 그 함수 생김새 좀 보자고요. 우리 choose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내가 만약에 1이라고 쓰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A 그 다음에 컴마 B 컴마 C 컴마 D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 이거의 뜻이 choose가 이제 선택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1번 데이터 선택해라. 그럼 첫 번째는 A가 출력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내가 숫자를 2라고 쓰게 되면 B가 나오고요. 3이라고 쓰면 C가 나오고 4라고 쓰면 D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1일 때 뭐라고 출력하면 돼요? 남이라고 출력하면 되죠. 그러면 A라는 요 글자 대신에 남을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1 대신에 2라고 쓰면 B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2면 여 하고 요거 이제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B 쓴 자리 있죠. 여기다가 이제 여라고 쓰면 되고 3이면 C가 출력된다 그랬죠. 그래서 3이면 이제 남이 출력되게끔 요 C 대신에 이제 남 쓰면 될 거고요. 4일 때 이제 여라고 그거 이제 표시하래요. 그럼 여기 choose라고 쓰고 그 뒤에 요 숫자가 4일 때 여하고 나와야 되니까 D라는 글자 대신에 여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 주요 번호에서 8번째 글자 요거 한 개를 꺼내 와야 돼요. 꺼내 온 거를 가지고 이제 몇 번째 거 선택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mid라는 함수 가지고 우리 주요 번호 저거 좀 꺼내오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mid하고 써주면 돼요. mid라고 쓰고 어디에서 이 주요 번호에서 몇 번째 거부터 8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한 개만 꺼내다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얘네들 성별을 의미하는 이 숫자들을 전부 다 쭉 꺼내올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결과 보자고요. 자, 얘 1 빼왔죠? 쭉쭉 잡아당겼더니 지금처럼 2다, 1이다, 1이다, 2다, 2다, 3이다, 3이다, 4다, 4다, 3이다, 4다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숫자를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성별을 구하기 위해서 요거 주는 번호에서 성별을 나타내면서 요 숫자를 빼왔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추즈하고 써주면 돼요. 추즈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미드 번째 있는 거, 미드에서 내가 구한 그 위치에 있는 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때 이제 미드로 구한 게 만약에 1이면 뭐라고 출력해야 돼요? 남이라고 출력해 줘야죠. 만약에 미드 함수를 꺼내온 게 2면 여라고 출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드 함수를 꺼내온 게 3이면 남이라고 출력해 줘야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4다, 미드 함수를 꺼내온 게 4다 라고 했을 때는 여라고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맨 뒤에서 이제 우리 추즈 가로 닫아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얘는 1이니까 남자 맞죠? 남. 그 밑에 칸은 2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여가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 두 칸은 1, 1 그렇게 있으니까 남 나오면 될 거고 그 밑에는 2, 2 써 있으니까 여 하고 나올 거고요. 그 밑에 두 칸은 또 3, 3 그러면 남자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두 칸은 4니까 여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 칸은 이제 3이니까 남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칸은 이제 4니까 여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쓴 식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표 5번에서 하래요. 표 5번에 승진 심사 결과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별이 여이면서 승진 여부가 승진인 그 여사원의 승진자 수를 H의 30번 셀에다가 계산하시오. H의 30번이 지금 6칸이죠. 6칸에다가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인원수세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표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여자들의 인원수 세주세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인원수를 셀 때는 성별이 여여야 되고요. 그리고 승진 여부가 승진하고 두 글자가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건이 몇 개다? 두 개다. 우리가 얘는 이제 문제 풀 때 여기서 쓰는 함수가 이제 count if가 있고 count if s가 있고 sum if가 있고 sum if s 이 네 가지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골라서 쓰래요. 그리고 n%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개수를 셀 때는 count if 아니면 count if s 얘를 써야죠. 그래서 sum if다, sum if s다 얘네는 무조건 쓰면 안 되는 함수고요. 그럼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인원수를 셀 때 조건이 두 개가 나왔어요. 성별이 여자여야 되고요. 승진 여부에 승진이라고 그 글씨가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두 개를 써야 돼요. 그때 이제 count if를 써야 돼요. count if s를 써야 돼요. count if s를 써야죠. count if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조건을 딱 하나밖에 못 써요. 그래서 얘는 쓰면 안 되고요. 이제 count if s가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그 함수죠. 그래서 count if s를 우리가 써서 이제 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count if s요. count if s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면 돼요.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조건 범위 잡아주고 컴마 맨 뒤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count if s를 써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쓰고 이제 count if s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성별에서 여 찾을 거예요. 그래서 B의 30번 셀부터 시작해서 B의 38번 이 셀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이 중에서 뭐를 찾아달라? 여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 승진 여부가 들어있는 이 셀들에서 뭘 찾아라? 승진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걸 찾아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그거예요. 해서 식을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쳤더니 2명이래요. 2명. 자, 여기 여자 여기 있죠? 여기도 여자 하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 중에서 승진한 사람이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고 그렇게 이제 2명 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면 계산된 여사원 승진수 뒤에다가 명을 포함해서 표시해라. 해서 표시 예를 보니까 3명하고 그렇게 표시하래요. 그래서 2명하고 구했는데 이 뒤에다가 한글로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라. 그때 이제 뭘 사용하면 돼요? %, 요 연산자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뒤에 이 우리 함수식 쓴 거 요 맨 뒤에 가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식 맨 뒤에 가서 이제 %,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직접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쳤더니 2명 하고 나왔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여러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은 이런 함수가 자주 나오는구나. 이게 자주 나오네.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반복 연습밖에 없습니다. 반복 연습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 자주 나오는 함수들 생김새 먼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먼저 숙지하고 그리고 반복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이 이제 분석 작업이에요. 분석 작업. 분석 작업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배점이 20점이요. 그러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한 문제당 10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석 작업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피벗 테이블이 나오거나 부분합이 나오거나 정렬이 나오거나 시나리오다, 목표값 찾기다, 그 다음에 데이터표다, 데이터 통합이다 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 7가지 중에서 이제 두 개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출제가 돼요. 그 7개 중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피벗 테이블하고 부분합,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통합 그 5가지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그 5가지를 먼저 공부하세요. 그 5가지만 공부하세요가 아니에요. 그 5가지 먼저 공부하시고 나머지 2개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분석 작업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기능들은 전부 다 엑셀에 들어있는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쓸 때 어떤 메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어떤 메뉴에서 어떻게 한다.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해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분석 작업에서 우리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두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엑셀을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그래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을 했고요.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래요. 자, 얘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우리 피벗 테이블 문제예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통조림 가공 생산 현황이라는 이 표가 있대요. 지금 여기 보면 통조림 가공 생산 현황하고 이 표가 있죠. 이 표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 표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가공품명이라는 게 있대요. 그거는 이제 필터에 갖다 놓고 생산일은 행에다 갖다 놓고 가공팀은 열로 갖다 놓고 그리고 값에다가는 목표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긴 만드는데 그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 A의 20번에서 시작되게 그렇게 이제 만드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지금 이 데이터들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 곳을 클릭을 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만들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 때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삽입이라는 이 메뉴 있어요. 자, 삽입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맨 앞에 피벗 테이블 하고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을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아까 제가 여기 피벗 테이블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 곳을 클릭하고 들어가라 그랬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그 범위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는 동일한 시트 A의 20번 셀에서 시작되게 그렇게 만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 워크시트에다 집어넣을래? 기존 워크시트에 집어넣을래?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 위치는 어디요? A의 20번 셀이요. 그래서 A의 20번 셀을 우리가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AA 20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자리가 나와요. 요 자리에 이제 표시할 거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 화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필드 창, 요 창이 이제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하고 있죠. 여기다가 문제 시킨 대로 이제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가공 품명은 필터에 갖다 놔라. 생산일은 행에 갖다 놔라. 가공팀은 열로 갖다 놔라. 그리고 값에다가는 목표 매출액의 평균이 나오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있던 거에 그 필드 목록이 다 써져 있거든요. 요것들 이제 문제에 맞게 다 갖다 놔주면 돼요. 자, 첫 번째 거 이제 가공 품명이라는 거요. 이거는 이제 필터에 갖다 놓으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클릭하고요.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일이요. 생산일이라는 거는 우리 행에 갖다 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쭉 드래그해서 행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공일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팀이요. 가공팀은 이제 우리 열에다 갖다 놓으래요. 해서 가공팀 열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값에다가는 목표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하라 그랬죠. 해서 목표 매출액이라는 거 쭉 끌고 값으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피벗 테이블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 문제에서 목표 매출액에 뭘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근데 우리 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이 뭐다? 목표 매출액의 합계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평균 구해야죠. 그러면은 이 값들이 써져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하나만 클릭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값 요약 기준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이제 합계로 돼 있기 때문에 합계가 표시된 거고요.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평균 얘를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목표 매출액의 평균이다. 그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수치들도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만큼 문제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 문제 좀 보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봤더니 이제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행의 총합계. 이 세 가지의 값을 합쳐서 나왔고요. 2월 달에 이 세 가지 값을 합쳐서 나온 거. 얘가 이제 우리 행의 총합계고요. 열의 총합계다. 그러면은 가공 1팀 이 두 개 데이터를 더해서 여기 나온 거고, 얘네 두 개 더해서 나온 거고, 얘네 둘이 더해서 나온 거고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의 총합계요. 그래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되게 하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디 가서 하냐?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곳을 가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 선택하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그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총합계 하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이제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행의 총합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생산일이요. 생산일은 월 단위로 어떻게 해라? 그룹 지정하시오. 생산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 이거 1월이다, 2월이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룹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룹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그룹화 대화 상자가 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일도 있고 월도 있고 둘 다 선택이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이제 월 단위로 그룹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일이라는 거 얘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선택되어 있던 일이 해제가 되고 월만 지금처럼 이렇게 파랗게 설정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해요.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감 영역이요. 감 영역의 표시 형식은 그랬어요. 감 영역의 표시 형식은 그러면 지금 이 값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값들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이라는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우리 숫자 범주를 사용해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값 영역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면 돼요. 문제에서도 우리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값필드 설정이라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뭘 이용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값 영역에 표시 형식을 변경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얘 찍어주면 됩니다. 이 표시 형식을 찍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그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뭘 이용해라? 숫자 범주 이용하래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범주하고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숫자라는 거, 얘 선택하라는 거예요. 얘를 선택해서 뭘 해라?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이거를 지정해라 돼 있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고 있죠. 요거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모든 값들의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문제 다 푼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또 10점 맞은 거예요. 10점.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어디 들어가라 그런 말이 다 써져 있으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으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가자고요. 그래서 분석 작업 2번을 찍어봤더니 지금처럼 동호회 회원 현황하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풀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이제 부분합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분합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분합 들어가기 전에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고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동호회 회원 현황이라는 이 표가 있는데 이 표에 그림과 같이 지역별로 나이의 최대값 그리고 기부금의 합계 이거를 계산해라. 이걸 계산하는 부분합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호회 회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이제 지역별로 충북은 충북끼리, 서울은 서울끼리, 부산은 부산끼리, 대전은 대전끼리, 그리고 경기는 경기끼리 이렇게 지역별로 묶어서 뭐를 봐라? 나이의 최대값이요. 충북의 나이의 최대값은 40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기부금의 합계는 이만큼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각각 지역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정렬을 할 때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뭘 해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리고 최대값하고 합계하고 이 두 가지를 구하는데 이 두 가지는 위에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이제 명시된 게 지역별로 나이의 최대값이 먼저 나왔잖아요. 이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부금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해야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정렬부터 하자고요. 정렬을 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아무 곳이나 우리가 하나만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해 놓고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데이터라는 메뉴 있어요. 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정렬이요. 자, 정렬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 대화 상자가 떠요. 뜨면 문제에서 이제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정렬 기준을 지역으로 만들어 주고요. 뒤에 가서 이제 오름차순 돼 있는데 이거 내림차순으로 고쳐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이제 충북은 충북끼리, 서울은 서울끼리, 부산은 부산끼리 다 묶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렬 끝난 거고요. 정렬 끝나면 바로 우리 부분합에 들어가면 돼요. 부분합도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있어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끝에 부분합하고 있죠. 자, 부분합 선택이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부분합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룹할 항목이 뭐냐? 우리는 이 데이터를 지역별로 묶어서 볼 거죠.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맨 처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나이의 최대값을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최대값을 먼저 구할 거예요. 최대값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나이에다가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기부금의 체크가 돼 있죠. 체크되어 있는 거 체크 해제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이의 최대값만 구할 수 있게끔 나이에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 해서 지금처럼 이제 충북의 최대값 그리고 서울의 최대값, 부산의 최대값하고 나이마다 이제 최대값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부분합 한 개 끝난 거예요. 나이에 대해서 최대값 구하는 거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부금의 합계 구하는 이것도 이제 해줘야죠.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하나만 클릭해 놓고 우리 부분합에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사용할 함수는 뭐다? 합계다. 이번에는 기부금의 합계 구하라 그랬으니까 합계, 사용할 함수를 합계로 바꿔주고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서 기부금에다 체크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찍었던 나이도 체크가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체크 해제해 줘야죠.
그래서 딱 기부금만 표시가 되게 체크가 되어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기존에 구했던 최대값 있죠? 이 최대값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 최대값이 있던 그 위치에 합계, 지금 구하고 있는 이 합계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합에서 이제 최대값하고 합계하고 둘 다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존에 구해놓은 이 최대값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왜 없어지냐? 지금 얘 때문에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얘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 부분합 작성되어 있던 거 있죠? 그거를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라. 그거예요. 새로운 값이 지금 뭐예요? 지금 구하고 있는 거, 합계 구하고 있는 거, 이걸로 대체해라. 그래서 최대값이 없어지고 합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합을 같이 하나의 표에다가 같이 보고자 할 때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체크 해제해 줘야 돼요. 이렇게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요약이라고 해서 이제 합계, 기부금의 합계도 볼 수 있고 최대값이다 해서 나이의 최대값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 반드시 체크, 해제해 줘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부분합을 만들다가 부분합을 만들게 만들었는데 이상해졌어요. 문제 그림이랑 달라요. 이상해요.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부분합을 완전히 삭제를 먼저 해버리고 부분합을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그때 작성된 부분합을 싹 다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은 얘예요.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서 이 모두 제거 눌러버리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부분합이 싹 다 없어집니다. 싹 다 없애고 우리는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분합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문제 4번이 우리 기타 작업이에요. 기타 작업. 기타 작업은 총 20점이고요. 여기서 기타 작업에서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문제로 이제 매크로 작업이 보통 이제 출제가 되고요. 2번 문제로 이제 차트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 작업은 매크로하고 차트가 거의 고정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크로랑 차트 이 두 가지가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연습을 조금 하시면 금방금방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 요 시트에서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시오.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 매크로 작업이 동그라미 1번이 있고 동그라미 2번이 있고 두 문제가 있는데 각각 5점씩이요. 그때 지금 우리 매크로 작업이라는 요 시트를 이동을 했더니 4월 카드 사용 내역하고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매크로 작업하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뒤에 15번부터 시작해서 F의 15번 그 영역에 항목별 그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뒤에 15번부터 시작해서 F의 15다. 그러면 요 세 칸이요. 요 세 칸에다가 각 항목별로 이제 합계를 구하래요. 자, 여기는 지금 우리 사용금액 이만큼의 이제 합계가 이제 계산이 되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은 이제 할인 금액의 합계가, 세 번째는 결제 금액의 합계가 계산되게 그렇게 이제 매크로 만들라는 얘기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해라. 그리고 썸 함수를 사용해라. 그때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H3에서 I5번 그 영역에다가 단추라는 걸 만들래요. 만들고 나서 그 단추 이름을 텍스트를 어떻게 해라? 합계로 입력한 후에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이제 합계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양식 컨트롤에 단추 먼저 만들고 시작할게요. 자, H3번에서 I5번이요. 요 양식 컨트롤은 우리 개발 도구요. 요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 들어가면 돼요. 제 것처럼 지금 여기 개발 도구하고 요 탭이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없어요. 없다면 우리가 개발 도구 탭을 추가를 시켜줘요. 우리가 개발 도구 추가시킬 때는 우리 파일이라는 메뉴 있죠. 여기 찾아가게 되면 맨 밑에 이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뜨면 여기서 이제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있어요. 중간에 이곳에 들어가면 돼요. 이 리본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봤을 때 지금처럼 개발 도구하고 요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제 것처럼 지금처럼 개발 도구 탭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만약에 없으면 여기서 추가시키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개발 도구 탭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요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지금 삽입이라고 있죠. 요 삽입을 클릭해 보면 양식 컨트롤이다. 그리고 여기 있고요. 그 밑에 보면 ActiveX 컨트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거 있죠. 얘가 단추예요, 단추.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얘를 이제 동일한 시트 H3번에서 I5번이요. H3번부터 시작해서 I5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단추를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단추를 만들자마자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러고 나왔죠. 우리 매크로의 이름은 뭘로 하라 그랬어요? 합계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합계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 여기다 작성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매크로를 이제 만들 거니까 기록이라는 이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매크로 실행하기 전에 매크로가 뭔지 좀 보자고요. 매크로라는 거는 우리 녹음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녹음기요. 내가 만약에 자주 쓰는 특정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이제 매크로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만들어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이제 꺼내다가 계속해서 실행만 시키면 그 기능이 자동으로 이제 수행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매크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일 파는 아저씨들 있죠. 그 아저씨들 보면 차 끌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가서 뭐 과일이 왔다 싸게 이제 판다 막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멘트를 계속 하잖아요. 그 아저씨가 차 안에서 계속해서 그 멘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멘트를 녹음시켜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재생을 시키는 거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매크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합계 매크로를 만드는데 그 합계 구하는 거를 매크로라는 걸로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이제 불러다가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합계가 구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해서 우리 합계를 구하기 전에 매크로를 먼저 킨다. 그리고 합계를 구한다. 그리고 매크로 끈다. 그게 끝이에요. 합계를 구하기 전, 후 그것만 해주면 돼요. 매크로 껐다 켰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합계를 구하기 전에 매크로를 먼저 켜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뜨는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 바로 키 지정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설명 뭐 써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안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크로 저장 위치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현재 통합 문서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 이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요.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버튼만 누르면 돼요. 지금 이 대화 상자에서 내가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진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매크로 켜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녹음기가 켜졌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움직이는 키보드 마우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전부 다 이제 매크로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녹음이 되고 있는 거. 그래서 매크로가 켜졌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요 위에 기록 중지라고 뜨죠.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지금 매크로가 켜져 있는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합계 지금 딱 구하면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뭐에 합계 구할 거예요? 요 사용금액에 합계 구할 거니까 요만큼 범위 지정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옆으로 이제 채우기만 쭉쭉쭉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합계 다 구했어요. 합계를 다 구했으면 비어있는 셀 있죠. 아무 곳이나 하나만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내가 합계 다 구했으니까 이제 누군게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 기록 중지 얘를 이 위에서 눌러도 되고요. 우리 맨 밑에 여기서 눌러도 돼요. 둘 중에 하나 눌러주면 이제 매크로가 꺼집니다. 해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 누르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매크로 다 만들었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방금 우리가 요 합계 구하는 매크로 만들었죠. 그러면 합계 구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워버리면 돼요. 지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 버튼만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합계가 구해진다고요. 해서 합계 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매크로라는 곳에다가 녹음한 거예요. 녹음.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단추만 눌러주면 다시 구해진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거 매크로 정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죠. 뭐가 안 끝났어요? 단추라는 거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텍스트를 어떻게 해라? 합계로 입력해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단추 1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걸 지우고 요 자리에다가 이제 합계라고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단추 위에서 내가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속해서 매크로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버튼 누르지 말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깜빡깜빡 거리죠 커서가.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합계하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셀 있죠. 아무 곳이나 한 번만 클릭해주면 내가 입력한 그 합계라는 글씨가 입력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좀 보자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A3부터 시작해서 F3번 영역에 그랬어요. A3번부터 F3번이 지금 요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칸들이요. 제목이 써져 있는 이 곳이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다가 글꼴색을 표준색 빨간색으로 하고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는 그런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지정해라. 그때 이제 도형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 그 기본 도형에 들어가게 되면 빗변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동일한 시트 H7번부터 시작해서 I9번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아까는 우리 단추에다가 이제 매크로를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빗변이라는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형 만들고 그때 텍스트를 서식으로 그렇게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설정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도형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도형을 만들 때는 우리 도형을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곳에 가면 돼요. 삽입에 가게 되면 여기 도형하고 있죠. 이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빗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빗변이 있죠. 자, 요 빗변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나오면 우리 해당 위치에다가 이제 그림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H7번부터요. H의 7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I의 9번 영역이요. H7번부터 시작해서 I의 9번 영역. 지금 요 영역 얘기하는 거죠. 요만큼에다가 이제 우리 빗변 도형 요거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정해 주면 돼요. 아까는 우리가 요 단추를 만들었을 때는 한 방에 매크로 지정하고 매크로 대화 상자가 떴는데 얘는 안 떠요. 안 뜨면 어떻게 하냐?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매크로 지정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얘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해라. 그렇게 뜨죠. 그럼 우리 매크로의 이름부터 써주면 돼요.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서식하고 써주면 되겠죠. 서식이라고 매크로 이름 써놓고 그리고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떠요. 아까 앞에서 우리 서식이라고 이름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서식으로 써져 있는 거고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 맞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매크로 켜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러서 이제 매크로가 켜졌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 움직이는 키보드 마우스는 전부 다 이제 녹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행동하지 말고 서식 지정만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식 지정할 곳이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3번이니까 이 영역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글꼴색 바꿔야죠. 글꼴색은 지금 여기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채우기 색은 그 앞에서 바꿔주면 돼요. 자, 글꼴색은 우리 표준색 빨간색으로 지정하래요. 표준색 빨간색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하래요. 표준색 파랑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서식 지정 다 했죠?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만 클릭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록 중지 여기서 해도 된다 그랬죠? 얘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개발 도구 여기 찾아가도 돼요. 여기 찾아가서 기록 중지 눌러도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똑같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밑에 거 누를게요. 밑에 거 눌러서 기록 중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을 클릭할 때 이게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요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곳 범위 지정하고요. 우리 홈이라는 곳에 가서 채우기 색깔 아무거나 지정할게요. 그리고 글자 색도 아무거나 다른 걸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버튼 눌러보면 되겠죠. 이 버튼 땡 하고 클릭했더니 글자 색은 빨간색, 채우기 색은 파란색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편집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서식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매크로 끝이요. 만약에 우리가 매크로를 작성하다가 만약에 잘못 작성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잘못된 거 삭제하면 돼요. 삭제하고 다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잘못된 거 삭제는 어떻게 하냐? 우리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맨 앞에 여기 매크로라고 있습니다. 이 매크로를 클릭해주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매크로 2개 있죠? 이 2개가 나타나요. 그럼 내가 잘못 만든 거 있죠? 그거 선택하고 여기서 삭제 눌러서 삭제해주면 돼요. 삭제하고 나서 매크로 다시 만들면 됩니다. 해서 매크로 잘못 만들었을 때 그렇게 한다. 그거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우리 차트 작업이요. 차트 작업 시트로 일단 이동 먼저 할게요. 자, 이동하고요. 자, 여기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자,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차트를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각 2점이다. 그러고 나왔죠. 그리고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각각 2점씩 해서 총 10점이요. 자, 여기 당구장 표시하고 써져 있는 거 좀 읽어보자고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신규로 작성하게 되면 빵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 제공된 차트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차트를 수정하다가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차트를 삭제를 해버리고 내가 신규로 차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어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 빵점 처리된다. 그 얘기요. 자, 일단은 문제 그림과 같이 수정하라 그랬으니까 문제 그림 한 번만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수출 단가도 있고 수출 총액도 있는데 수출 단가는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고요. 수출 총액은 지금처럼 꺾은 선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세로축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축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4개의 항목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보조 세로축도 있죠. 이렇게 이제 생긴 차트로 우리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수출 총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을 하래요. 변경을 하고 나서 보조축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출 단가가 있고 총액이 있고 두 가지가 있대요. 주황색이 수출 총액이래요. 이 주황색 수출 총액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주황색 막대기 있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거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지금처럼 차트 종류 변경하고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출 총액이라고 있죠? 이거를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차트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꺾은 선형 중에서도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자, 얘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 그랬어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뭘 해라?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자, 지금 여기 끝에 보게 되면 보조축으로 쓸 거 뭐냐?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수출 총액을 보조축으로 쓸 거니까 이 수출 총액의 보조축, 얘를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를 하래요. 그리고 그림과 같이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하래요. 자, 차트 그림 좀 보자고요. 차트 그림 봤더니 가전제품 수출 현황이라고 제목 써져 있죠. 자, 요 제목 끌고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차트 제목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차트를 선택하고 나면 맨 위에 차트 도구라고 이렇게 메뉴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으로 가면 돼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차트에 제목을 추가시킬 거니까 이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축이다, 축 제목이다, 차트 제목이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차트 제목을 집어넣을 거고 문제에서 차트 위로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차트 위라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차트 제목하고 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가 차트 제목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요 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수식 입력줄 있죠. 여기다가 이제 차트 제목 써주면 돼요. 차트 제목은 뭘로 해라? 가전, 제품, 수출, 현황 그걸로 해라. 해서 가전제품 수출 현황이라고 이렇게 쓰고 끝내면 안 돼요. 엔터 꼭 눌러줘야 돼요. 지금 아직 차트 제목이라고 이렇게 차트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전제품 수출 현황이라고 쓰고 엔터를 꼭 눌러줘야 되더라. 엔터를 눌러야 지금처럼 차트에 적용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6,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홈이라는 메뉴를 이동하면 되겠죠? 홈이라는 메뉴 가서 우리 글꼴은 여기서 바꾸면 되고 글자 크기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요. 굵은 기울린 꼴로 지정하래요. 굵은 거 그리고 기울린 꼴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글꼴 먼저요. 글꼴 들어가서 우리 궁서체라는 거 선택해주면 되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궁서체라는 거 얘 선택해주고요. 글꼴 크기는 16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16이라는 거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굵은 기울린 꼴로 해라 그랬으니까 굵게 선택해주고 기울린 꼴 선택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차트 제목 끝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끝났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세로축의 주 단위는 40만 단위로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보조 세로축의 축의 주 단위는 10억 단위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로축부터 바꿔볼게요. 우리 세로축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 맨 밑에가 0이고요. 그 다음에 20만원, 40만원, 60만원 해서 20만원 단위로 커지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40만원 단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조 세로축 같은 경우는 맨 밑에가 이제 0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5억이다. 그 다음이 이제 10억이다. 15억이다. 20억이다 하고 5억 단위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10억 단위로 그렇게 이제 바꾸라는 얘기죠. 자, 일단 세로축 먼저요. 세로축 선택하게 되면 세로축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축서식하고 이렇게 창이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 주 단위 얘요. 기본.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수치 입력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40만원 단위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일십, 백, 천만, 10만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그냥 축서식 요 창 닫아 버리면 됩니다. X 버튼이요. X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0이다, 40만원이다, 80만원이다, 120만원이다 하고 40만원 단위로 그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축도요. 보조 세로축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또 똑같이 축서식하고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기본 단위 얘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우리 주 단위를 10억 단위로 해라 그랬으니까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입력하고 나서 축서식 대여 상자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 단위를 바꿔서 지금처럼 세로축이다, 보조 세로축이다 해서 주 단위를 그렇게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수출총액이요. 수출총액의 계열에 그랬어요. 수출총액 그러면 이제 우리 꺾은 선형 얘기하는 거죠. 자, 조금만 올라가서 볼게요. 우리 수출총액이 지금 꺾은 선형인데 이 꺾은 선형 중에서 3D TV 그 요소요. 3D TV가 얘죠. 그럼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에만 뭘 해라? 데이터 레이블에 값을 표시하고 그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그렇게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제 수출 총액에 대해서 할 거니까 수출 총액이 꺾은 선형이잖아요. 꺾은 선형을 한 번만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이 점에 보게 되면 모든 점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3D TV 요 항목 하나만 할 거예요. 이 요소 하나만 해서 이 3D TV라는 거를 한 번만 더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얘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게 되면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켜라 그랬으니까 데이터 레이블 선택해 주고요.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선택하라 그랬죠. 그래서 위쪽이라는 거 얘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 요소에만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가 끝난 거고요. 5번 문제 보니까 범례는 오른쪽에다 배치하래요. 범례가 지금 얘예요. 무슨 색이 뭐다 무슨 색이 뭐다 표시된 거 있죠. 이게 범례인데 이거를 오른쪽에다 배치하래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범례 선택하고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범례 서식하고 떠요. 뜨고 범례 위치 선택해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범례 위치를 이제 오른쪽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오른쪽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범례 서식 창 이거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그랬어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너비 3포인트 그리고 둥근 모서리 요거를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차트 영역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 비어있는 곳. 이 비어있는 곳이 차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창 요게 이제 뜨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테두리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라는 거 선택해주고 테두리의 너비는 이제 3포인트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시선으로 바꿔주고 요거의 너비를 3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3포인트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둥근 모서리요. 둥근 모서리는 맨 밑에 내려가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둥근 모서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둥근 모서리 그리고 여기서 실선 3포인트 하고 이렇게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테두리의 색깔도 만약에 지정이 됐다면 여기서 이제 색깔 우리가 지정해 주면 돼요. 지금은 색깔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차트 영역 서식창 닫아주면 끝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차트 전부 다 이제 수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푼 거죠.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볼 때, 실제 시험 볼 때는 한 문제 풀고 저장하고 한 문제 풀고 저장하고 한 문제 풀고 저장하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할 때는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보게 되면 요 모양이 이 버튼이 우리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 그래서 이 단추 계속해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한 문제 풀고 저장하고 한 문제 풀고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매번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중간중간에 꼭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었으면 이 저장 버튼 눌러서 이제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손 들면 돼요. 손 들면 이제 감독관이 와서 이제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하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문제 제출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간 거 가방 같은 거 챙겨서 이제 퇴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중간중간에 꼭 저장해야 된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함수 연습 정확하게 꼭 반복 연습하세요. 함수를 계속해서 문제 풀다 보면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들지만 풀다 보면 적응이 돼요. 그리고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느낌이 올 때까지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반복 연습해서 꼭 한 번에 합격하세요.